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백엔드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조현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블루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데이터 플랫폼 팀에 속해 실시간 분석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먼저 저의 간략한 소개 그리고 주제에 대하여 공유하고 저희 팀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플링크를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링크를 통해 어떠한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발표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혹은 플링크는 이미 도입 중인데 다른 팀은 어떻게 플링크를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혹시 현재 데이터 엔지니어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시거나 실시간 처리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한 한 용어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잘 전달이 안 될 경우에 질문 주시면 언제든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팀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플링크를 도입하였는지 도입 배경에 대하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해결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저희 팀은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하는 룰을 기반으로 여러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로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임의의 룰과 매칭이 되는 패턴이 발견되면 경보를 발생시키는 분석 엔진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팀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정한 기준 5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이 뛰어나야 했고요. 하이 퍼포먼스, 당연히 성능이 좋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젝틀리 원스 프로세싱, 이거는 제가 좀만 이따 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asy to use, 사용하기 쉬워야 됐고요. availability, 어떤 부하 상황에서도 분석 엔진은 계속 돌아야만 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시중에 존재하는 여러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분석하고 저울질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수많은 옵션 중 플링크를 결과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플링크는 확장성에 매우 뛰어난 프레임워크입니다.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과 함께 사용 시 부하에 따라 오토스케일이 가능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링크 내부의 상태에 대해서도 유실 없이 확장 가능하다는 점이 플링크의 매력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플링크는 높은 성능을 뽐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플링크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다양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모두 설명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 딱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링크는 오퍼레이터 체이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업스트림 연산자와 다운스트림 연산자를 단일 스레드로 실행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최소화함으로써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은 유저의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특정 연산자의 자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오퍼레이터 체이닝을 끊음으로써 특정 연산자의 자원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플링크 내부에 다양한 최적화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정말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플링크는 카프카와 함께 사용 시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화면 잘못 찍었어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그 카프카하고 사용할 경우 투페이지 커밋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정확히 한 번 처리를 가능케 합니다. 정확히 한 번이라는 것은 이벤트 소스에 있는 이벤트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데이터의 유실이나 중복 처리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플링크는 플링크 이그젝트리 원스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 메커니즘에 대해 이제 설명하는 공식 문서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링크는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복잡한 별도의 설정 없이도 빌트인 UI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플링크의 내부 상태는 물론 여러 통계 정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플링크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상에서도 손쉽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저희 팀의 경우에 플링크 유경험지가 없었지만 단 30분도 안 되어서 저희 통합 개발 환경에 플링크를 배포해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 경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링크는 높은 부하 상황에서도 백프레셔 메커니즘을 통해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처리할 수 있는 역량보다 생성자가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경우 소비자가 생성자에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좀만 멈춰줘 와 같은 메커니즘을 백프레셔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플링크 크레딧 베이스드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이 플링크를 활용하여 해결하였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플링크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고 더 높은 성능을 일구기 위하여 고민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온타이머 API와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통하여 상태 갱신 알고리즘의 최적화 경험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태란 무한한 데이터의 스트림 속에서 개별 데이터의 연산을 거듭하고 이로 인해 만들어낸 정보를 칭합니다. 이 축적된 상태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등록한 룰과 매칭을 시도하고 매칭에 성공할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위의 장표를 보시면 프로세서는 이벤트로부터 상태를 계산하고 이를 상태 저장소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 후 사용자는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데요. 저희의 제품은 실시간 분석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과 관련한 상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즉,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빨간색 이벤트가 지난 10초 동안 2건 이상 들어왔다면 경보를 발생해 주세요. 이러한 질문 속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는 이벤트마다 상태로서의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 사용자가 현재로부터 10초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 특정 이벤트가 몇 건 이상 들어왔는지 궁금하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재 시간으로부터 11초 혹은 그 전의 이벤트 그리고 그 이벤트로 인해 변경된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이벤트가 처리되어 상태에 반영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재 상태에서 과거의 이벤트의 상태를 빼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이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이벤트가 최초로 들어오면 현재 상태에 반영합니다. 이후 현재 시점으로부터 미래의 상태의 유효 기간이 지난 시점에 상태를 삭제하는 스케줄링을 걸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빨간색 원의 유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현재 축적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빨간색 원의 상태를 빼주게 됩니다. 위와 같은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저희는 플링크에 히드 프로세스 펑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사용할 수 있는 온타이머 API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타이머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미래의 시간에 스케줄링을 걸 수 있고 이후 시간이 되었을 때 온타이머 메서드에 등록한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 스케줄링 정보는 영속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플링크 잡이 실패하여 다시 복구하더라도
상태가 복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의 코드는 방금 전 말씀드린 알고리즘의 예시 코드인데요. 먼저 이벤트가 발생하면 프로세스 엘레멘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해당 프로세스 엘레멘트 메소드가 실행되면은 위에 멤버 변수의 카운트라고 하는 현재 이벤트의 개수를 세고 있는 변수에다가 현재 변수에 플러스 1을 하여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타이머 서비스의 레지스터 이벤트 타임 타이머라는 API를 통해서 현재 시간으로부터 미래의 시간, 즉 이벤트의 상태가 끝나는 유효 기간 뒤의 시간에 스케줄링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 온 타이머 메서드가 실행되어 마찬가지로 카운트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현재 상태에 마이너스 1을 연산한 값을 다시 저장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O1의 시간 목적도로 상태갱신 알고리즘을 구성하였고 효율적으로 저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서브 파티션 키 할당을 통한 데이터 스큐 문제 해결입니다. 먼저 데이터 스큐란 분산 시스템에서 특정 워커 노드로만 연산이 몰리는 경우 자원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스로우프까지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로직상 이벤트가 들어오면 사용자가 등록한 룰과 비교하여 매칭이 되는 경우 룰의 고유 식별자를 이용하여 키를 생성합니다. 여기에서 키는 이 동그라미의 색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플링크의 키바이 API를 통해 이 키는 해시 값으로 변경되고 동일한 해시를 가진 이벤트는 오른쪽 원의 오른쪽에 위치한 리듀스라고 하는 계층에 동일한 동그라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동일한 키를 가진 이벤트로 구성된 버킷을 생성하고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상태를 계산하여 상태가 룰에 부합하는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특성상 데이터의 유입량이나 종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룰에만 쏠리는 현상, 즉 데이터 스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산이 몇몇 워커 노드에 몰리며 나머지 워커 노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스큐가 발생한 워커 노드는 처리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위 상위 오퍼레이터로 백프레셔를 걸게 되고 이 백프레셔는 계속해서 상위로 전파되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처리량이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키가 생성된 이후 키에 임의의 숫자를 더해 새로운 키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스큐가 발생하더라도 비록 데이터 스큐가 발생하여 비록 동일한 키가 많이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임의의 값이 더해져 서로 다른 해시 값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아까의 장표와 다르게 중간 계층을 추가하고 해당 계층에서 처리를 분산하여 계산을 수행한 이후 이 결과를 최초의 키를 이용하여 다시 빨간색 원으로 변경한 후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리듀스 계층에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데이터 스큐가 발생하더라도 중간에서 고르게 부하 분산한 이후 처리한 결과를 최종 워커 노드로 전달하기 때문에 최종 워커 노드의 부하는 이전보다 줄이면서도 이전에 비하여 자원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체크포인트 최적화입니다. 그렇다면 체크포인트란 무엇일까요? 체크포인트란 플링크에서 제공하는 폴트 탈러런트, 내결함성 기능의 핵심으로 내부의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찍고 이를 외부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이후 플링크 잡이 재시작되는 경우 체크포인트로부터 다시 상태를 읽어와 처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플링크는 체크포인트 메커니즘을 응용하여 정확히 한 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플링크가 체크포인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링크에는 잡 매니저라고 하는 워커노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이 잡 매니저는 주기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트리거링하고 체크 포인트가 시작되면 체크 포인트 베리어라고 하는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이후 오퍼레이터가 해당 베리어를 수신하게 되면 내부의 상태에 대해 직렬화를 수행하고 직렬화가 끝나면 이를 외부 저장소에 비동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부 상태를 직렬화할 때는 동기적인 과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동기적으로 수행되는 동안에는 더 이상 그 뒤에 도착하는 이벤트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직렬화가 끝나고 외부 저장소에 저장할 때 다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 모든 워커노드에 해당 워커노드의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다가 이제 외부 저장소에 저장이 끝나면은 워커노드는 잡 매니저에게 체크 포인트가 완료되었다라는 통지를 하게 되고 잡 매니저가 관리하는 모든 워커노드가 체크 포인트를 끝낼 경우 최종적으로 체크 포인트 완료라는 공지를 모든 워커노드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체크 포인트 크기를 최적화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베리어를 수신했을 때 내부 상태를 직렬화하는 과정에서 동기적으로 직렬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벤트 다음으로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네트워크 대역 체크 포인트의 크기가 크면 네트워크 대역폭의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체크 포인트 완료 지연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외부 시스템과 연동했다면 예를 들어서 카프카와 연동하여 트랜잭션 프로듀서를 사용하였다면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성능을 위해서는 개별 워크노드별 상태를 줄여 체크 포인트 시 부하를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체크 포인트 최적화 전 그림인데요. 사용자가 룰을 등록하면 이를 브로드캐스트하여 플링크 내부의 브로드캐스트 스테이트 저장소에 저장하고 이벤트가 들어올 때마다 브로드캐스트 스테이트에 접근하여 룰과 매칭이 되는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플링크는 체크포인트 수행 시 모든 인스턴스에 저장되어 있는 브로드캐스트 스테이트의 상태를 직렬화하고 이를 외부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이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스테이트에 저장된 데이터가 많다면 체크포인트 시 오버헤드가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전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되 사용자가 룰을 등록했을 때 이 룰을 브로드캐스트 스테이트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흰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엔진이 재시작할 때마다 새롭게 룰 정보를 받아오기 때문인데요. 굳이 룰 정보를 체크 포인트를 통해 저장하지 않더라도 엔진이 재시작될 때마다 룰 정보를 받아오기 때문에 굳이 사용자가 등록한 룰 정보를 체크 포인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게 될 경우 브로드캐스트 되는 정보에 대하여 조작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캐스트 스테이트의 경우 프로세스 브로드캐스트 엘레멘트라고 하는 메서드 내부에서만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그 외의 메서드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흰 메모리에 저장한 이후에는 모든 메서드가 접근이 가능하고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태가 틀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한 주니어 개발자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스태프분들, 특히 김규태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